전기야 놀자 11강입니다. 오늘은 직렬, 병렬, 회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직렬과 병렬의 관계, 전류와 전압의 관계. 직렬일 때는 전압이 어떻고 전류가 어떻고, 이제 병렬일 때는 전류가 어떻고 전압이 어떻고, 이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가장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병렬일 때는 전류가 저항이 많은 쪽에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건지, 아니면 저항이 적은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지, 직렬일 때 아니면은 직렬일 때 저항과 관련 있는 것은 전압인지 전류인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 보면은 이 문제 하나만 맞출 수 있으면은 항상 이제 직렬과 병렬의 전류나 전압의 관계, 전압이 세지면 또는 전류가 세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걸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렬 연결된 이렇게 병렬 두 개의 저항이 있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그 저항, 하나는 2옴, 하나는 3옴. 옴은 저항이 다니죠. 그러니까 2옴과 3옴. 그럼 3옴이 저항이 더 큰 거잖아요. 병렬을 연결했을 때 3옴 저항이 더 큰 거, 그다음 2옴 저항이 더 작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류는 있잖아요. 전류. 병렬 연결됐을 때 전류는 2옴 저항에 있는 쪽으로 더 많이 흐를까요? 아니면은 3옴 쪽으로 있는 방향으로 더 많이 흐를까요? 전류가 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풀으냐? 오메 법칙이잖아요. 오메 법칙. 오메 법칙 저항하고 전류 그리고 전압, 이 세 가지로 다 어떤 게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저항이 있었죠. 2옴하고 3옴. 전류는 몰라요. 전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류를 10A가 이렇게 흐르는 선인데 병렬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10A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병렬이니까 두 손으로 나뉘면서 10A가 흐르는 게 양쪽 두 손으로 2옴하고 3옴 이런 있는 저항 있는 그쪽 있죠. 그걸로 갈라져서 이렇게 병렬 연결이니까 들어간다고 치면 10A가 20A의 전류가 2옴 쪽으로도 가고 3옴 쪽으로도 가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이제 병렬 연결일 때 전류는 저항이 큰 쪽으로 더 많이 흐를까요? 아니면 작은 쪽으로 흘릴까요? 이 전류의 관계죠. 병렬 연결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 하나만을 잘 이해하면 직렬과 병렬에서의 전류나 저항의 관계, 반비례, 비례, 이렇게 이런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계산해 봅시다. 오메 법칙만 알면 돼요. 그러면 10A라는 10A에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병렬 연결되어 있는데 한쪽은 2옴 저항을 가진 것이고 한쪽은 3옴의 저항을 가진, 이렇게 각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10A가 이렇게 가다가 양쪽으로 이제 갈라졌으니까 이제 전류는
이제 2옴 쪽으로도 가고 3옴 쪽으로도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봐요. 지금 전압은 뭔지 모르잖아요. 전압이. 지금 주어진 게 뭐죠? 10A, 암페어하고 그 다음에 저항 2옴하고 3옴 저항. 그러니까 저항하고 암페어가 주어졌죠. 암페어가 병렬 연결됐지만 암페어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저항하고 암페어는 뭐예요? 저항하고 암페어를 알면 오음의 법칙상 뭐죠? 전압을 알 수 있죠. V는 IR이잖아요. V는 IR. 그러니까 지금 전압은 뭐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전류는 10A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저항은 2옴하고 3옴 이렇게 병렬로 흐른다. 그러면 이제 이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잖아요. 그러면 V는 IR이니까 지금 주어진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전압이 몇 볼트가 지금 흐르고 있는지 옴의 법칙으로서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병렬 있잖아요. 병렬 2옴하고 3옴으로 병렬 연결됐죠. 병렬 연결 저항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씩은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2옴하고 3옴은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은 합성 저항, 전체 저항이 나오잖아. 전체 저항. 그러면 5분의 6이 나오죠. 5분의 6 하면 뭐예요? 5분의 6 하면 1.2죠. 1.2. 그러면 병렬의 전체 저항 값은 1.2예요. 1.2. 그러니까 이거 전체 저항이 병렬 연결에서의 전체 저항은 1.2라고요. 1.2. 그럼 R이 구해준 거잖아. 오음의 법칙에서 R이 구해줬고 그 다음에 I는 아까 전류는 10A가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10A 그러니까 I 곱하기 R은 전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0 곱하기 1.2는 뭐예요? 12가 나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10 곱하기 12는 1.2는 12. 그러면 12볼트가 흐르는 이 회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10A가 흐르고 12볼트가 흐르는 병렬 연결된 회로도에서 2옴과 3옴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10A가 있을 때 10A가 2옴에는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른 거 3옴에는 어느 정도 전류가 분배돼서 흘렀는가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옴에 들어가는 이제 전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류 I는 오음의 법칙이 뭐예요?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 R은 뭐예요? 지금 R 2옴은 지금 저항이죠. 그러면 2옴. 그다음에 아까 V는 뭐였어요? 12V, 12. 그러면 2에 1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I는 나오잖아요. 2, 6, 12니까 2옴에는 6A가 흐른다. 그러면 3옴에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2 하면 3, 4, 12. 그럼 4A가 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병렬 연결에서는 보니까 저항이 작은 쪽으로 있잖아요.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 응? 병렬 연결에서 그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큰 쪽으로는 전류가 더 적게 흐른다. 그럼 이렇게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저항이
큰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면 이거 틀린 보기잖아요. 또는 병렬 연결해서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적게 흐른다.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아까부터 확실히 풀어봤잖아요. ohm의 법칙으로서 어떻게 해요?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다. 저항이 작을수록 병렬 연결에서는 그쪽으로 더 강한, 더 센 전류가 흐른다. 병렬 연결에서 이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문제를 이렇게 꼬거나 이렇게 이상하게 막 했을 때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더 크고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그쪽으로 더 안 간다 이거죠. 적게 간다 이거요. 병렬이니까 직렬은 하나만 있으니까 뭐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직렬에서는 선이 하나잖아요. 선이 하나니까 전류가 일정하죠. 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다르고 저쪽에 흐르는 전류가 다르진 않잖아요. 직렬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제 단지 직렬은 전압이 좀 이제 차이가 나죠. 전압이. 그러니까 직렬이나 병렬은 이게 어려운 개념이 전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 병렬과 직렬의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멀티탭 집에 멀티탭 있잖아요. 멀티탭. 멀티탭 딱 보면 구멍이 뭐 3구 멀티탭, 뭐 5구 멀티탭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구멍마다 구멍을 이렇게 찔러 넣잖아요. 찔러 넣으면 어떻게 돼요? 기기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컴퓨터도 꼽아서 쓸 수 있고 모니터도 꼽아서 쓸 수 있고 전기 포트도 꼽아서 쓸 수 있고 뭐 선풍기도 꼽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점이 뭐예요? 이 멀티탭에 220V 그 전압은 뭐 달라졌어요? 그 제품들이 다 다르지만은 220V 그 구멍 넣는 곳마다 다 220V가 흘러요. 220V 흐르고 그럼 뭐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그 구멍에 집어넣으면 뭐 전기 포트가 잡아먹는 그 것과 그다음에 뭐 모니터가 잡아먹는 거 아니면은 뭐 헤어 드라이가 잡아먹는 거 전압은 220V 똑같지만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구멍이 같은 구멍 5개 멀티탭이 구멍이 있다면 전류 있잖아요. 전류는 다 다르잖아요. 기기가 여러 멀티탭에 꼽으면 전압은 다 똑같은데 전류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전류 암페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병렬 연결이에요 이거. 전압은 일정한데 전류가 다 달라. 전류가 사용하는 전류가 구멍에 꼽은 기기에 따라 전류가 다 사용은 달라. 근데 직렬 연결일 땐 생각해봐요. 직렬이 하나인데 하나에 일정한 어떤 파형도 없어요. 그냥 쭉 가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V면 10V 그대로 가고 뭐 OA 암페어가 있었다면 OA 암페어가 그대로 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렬에 5V 짜리에다가 220 제품을 그냥 꼽아서 여기는 5V 짜리 하나 꼽고 저기는 220V 찌르면은 200 직렬 연결된 그거에 220V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직렬은 뭐예요? 직렬은 전류나 전압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여기서 이 직렬은 뭐 5V에 뭐 2A 이렇게 이러한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면은 그거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만. 여기다가 뭐 직렬에다가 뭐 커피포트도 꼽고 뭐 무슨 뭐 모니터도 꼽고 뭐 각자 그 암페어도 다르고 뭐 이런 기구들을 뭐 여러 개 꼽아서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렇게 되지 못하잖아요. 직렬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로 그냥 일정하게 가는 거죠. 일정하게 전류 전압. 근데 단지 직렬에서는 뭐예요? 전압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전압. 예를 들어서 뭐 전압이 기구가 똑같은 암페어하고 전압을 사용하는 게 기구들을 뭐 한 개 물려놓은 거하고
10개 물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압이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는 일정한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뭐 5V 예를 들어서 2A가 공통적인 그런 기기들이 한 10개를 동시에 꼽아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전압 강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전압 강화 현상. 그러니까 전압은 이제 직렬에서는 전압이 같다고 계속 뭐 20개, 100개 연결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직렬에서는 전압이 뭐 여기 이 구간에서는 뭐 180도, 또 조금만 넘어가면 뭐 170도, 160도 막 떨어질 수가 있구나. 근데 전류는 어때? 전류는 일정하게 가고, 직렬에서는. 반대로 병렬에서는 전압은 아까 멀티탭을 생각하면 전압은 일정한데 흘러가는 전류는 그 구멍 있잖아요. 구멍에 끼우는 기구에 따라 110V짜리, 220V짜리, 암페어가 뭐 에어컨 꼽은 뭐 단자는 또 구멍에는 더 많은 암페어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전류가 암페어가 전류잖아요. 에어컨 꼽은 구멍은 더 많은 전류가 흘러죠. 이거 에어컨이 지금 직렬용 뭐 멀티탭에 꼽아서 뭐 쓴다는 벽 콘센트에 꼽아서 쓴다. 이랬을 때 이건 에어컨이 지금 직렬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병렬이잖아요. 병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뭐 커피포터가 멀티탭에 꼽았다가 병렬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멀티탭을 이런 기준을 보면 병렬인데 다 사용하는 암페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차이가 이제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를 아무리 바꿔갖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도 아까 그 있잖아요. 처음에 제시했던 문제 있죠. 병렬 저항에서 저항이 뭐 몇 옴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4옴 있고 5옴 있고 뭐 이쪽에는 뭐 15옴이 흐르고 이쪽 병렬량에서 이쪽 다른 선은 뭐 15옴이 흐르고 있다. 뭐 이거 상관없어요. 뭐 숫자는 바로 끌 수가 있거든요. 뭐 이쪽 저항이나 뭐.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큰 쪽으로 전류는 적게 흐른다. 그리고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는 더 많이 흐르고 더 강해진다. 그러면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과 전류는 이제 비례하는 거야, 안 비례하는 거야? 저항이 막 커질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 저항이 커질수록 병렬 연결에서 그쪽으로 전류는 더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반비례네, 반비례. 이거 금방 할 수 있잖아, 반비례. 저항이 작은 쪽으로 어떻게? 저항이 작을수록 그쪽으로 더 많이 전류가 그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병렬이니까 이쪽으로 하나 가는 거 있고 또 다른 쪽 최소한 하나, 두 개의 선은 있잖아요. 두 개. 병렬이니까 뭐 3개도 있을 거고 5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저항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5개. 그래서 하나는 2옴, 하나는 3옴, 하나는 4옴, 하나는 5옴, 하나는 6옴에 이렇게 5개짜리 병렬 연결된 회로가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20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여기 이 선 첫 선에 있잖아요. 분기되기 전에 원래 인가되는 전류가 20 암페어라면 이렇게 5개가 분류돼. 5개가 2옴, 3옴, 4옴, 5옴, 6옴 이렇게 분류돼 있다 이거요. 그랬으면 어느 쪽으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르겠어요? 2, 3, 4, 5, 6 하면 금방 나와야죠. 5옴 쪽은 가장 적게 전류가 분배되겠고 2옴 쪽이 가장 큰 전류가 병렬에서 분배되겠다. 요거를 아까 오음의 법칙에서 증명했잖아.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으로서 아까 뭐예요?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오미 법칙이 아니고 뭐 간단하죠. 오미 법칙은 세 가지로만 싹 변형시키면 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저 5개. 이 5개는 아까 그 저항 그 병렬 연결이 5개가라면 병렬 연결에서 2개는 아까 뭐 A 플러스 B 분의 A 곱하기 B는 합성 병렬에서 저항이 나왔잖아요. 2개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데 이제 5개나 6개, 7개 뭐 3개 이상 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합성 전체 저항은 예를 들어서 A 뭐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고 그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해야 합성 병렬 연결해야 되는 합성 전체 저항이 나오겠죠. 저기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병렬 연결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막 여러 개 나온 거 있잖아요. 여러 개 나왔을 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전압의 제1법칙이 전류의 법칙, 제2법칙이 전압의 법칙이잖아요. 전류의 법칙 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 이렇게 나왔을 때 전류의 법칙 또는 중첩의 원리 하나의 그 회로로 같은 회로지만 회로를 하나씩 이렇게 닫아갖고 양쪽에 전환이 있다면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걸로 해서 계산해서 구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뭐 가장 뭐 간단한 방법이고 아까처럼 더하는 거죠. 뭐 R분의 1 플러스 R분의 2 플러스 R분의 3 R분의 4 뭐 이렇게 해서 분의 1 해갖고 합성 저항이 나오잖아요. 그럼 합성 저항이 나오면 합성 저항이라는 것은 이 회로의 병렬이든 직렬이든 전체의 그 전체 저항 값이니까 옴의 법칙에 의해서는 R에 해당하는 거죠. 전체 R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A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그거를 이제 이 암페하고 합성 저항이 값이 나오면 V는 IR이니까 V를 알 수 있잖아. 뭐 V가 전체 회로도의 V가 얼마인 거 알 수 있다면 V를 알 수 있다면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V하고 지금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2옴, 3옴, 4옴, 5옴, 6옴은 2옴 분의 V 하면 2옴에 흐르는 전류를 아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3분의 V 하면 3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지? 간단한 그러니까 오메 법칙이 막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오메 법칙을 활용하면 병렬이든 직렬이든 뭐 상관없이 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저항은 뭐 이랬을 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전압은 뭐 병렬에서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뭐 저항이 세지면 병렬 연결에서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별다른 무슨 외웠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오메 법칙은 법칙이잖아요. 법칙. 그거 따라 해석하면 하나도 틀릴 일이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뭐 그 오매 법칙에 그 나오는 거를 글로 바꾼 것뿐이죠. 글로 그냥 바꿔갖고 이렇게 하는 뭐 반비례니 비례니 뭐 이러고 뭐 세진다든지 뭐 적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그 말로 바꿀 뿐이지 결과적으로 그 사용하는 그 모든 거는 오매 법칙만 알면은 그거 뭐 반비례든 비례든 뭐 저항이 크면은 전류는 뭐 어떻게 되겠는가, 비례하는가 반비례하는가, 반비례지 당연히. 저항이 세지면은 병렬 연결에서는 그쪽으로 전류는 뭐예요? 전류하고 반비례니까 그쪽으로는 전류가 적게 가고, 아, 저항이 저 낮은 쪽으로 전류는 더 많이 가겠다. 이거는 이제 금방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를 알면 전체적인 있잖아요, 그 관계. 그러니까 이제 저기 몇 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전기를 배웠다는데 오미 법칙이 뭐과, 아니 오미 법칙이 뭐지? 오미 법칙이 뭐 하는 건데, 이러면 이거 돌팔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매 법칙을, 전기를 배웠다는 사람이 오매 법칙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그냥 돌팔이라는 얘기예요, 돌팔이. 오매 법칙이 이 회로도라든지 뭐 모든 그 저 치환이나 변환 뭐 이런데 다 그 활용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고, 하물며 이 소비 전력 있잖아요. 소비 전력에 뭐 소비 전력 그 어떻게 어느 정도 암페어에 어느 정도의 소비 전력을 소모할까 이렇게 계산하는데도 다 오미 법칙이 다 쓰여요. 예. 그럼 그래서 P는 V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은 전력이 나온다 이래요. P는 VI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P는 VI지만 P는 또 이 오메 법칙을 활용하면 I 제곱분의 I 제곱 곱하기 R로도 오메 법칙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럼 또 P는 R분의 V2도, 아니 V2가 아니고 R분의 V 제곱, 예? R분의 V 제곱, P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변형시키는 것도 뭐예요, 이거 다. 이것도 다 오메 법칙을 활용해서 P는 전력은 전류 곱하기 V 곱하기 전압이고, 또는 P는 전류 제곱 곱하기 R, I 제곱분의 R, 또는 P는 R분의 V 제곱. V는 전압이잖아요. 전압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다 오미 법칙이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외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소비 전력 와트잖아요. 와트. 이 뭐 가전제품이 뭐 와트들이 표시되는 뭐 450와트 사용하는 가전제품도, 뭐 컴퓨터면 뭐 500와트, 300와트 그 파워가 있잖아요. 파워 서플라이라는 게, 그 파워가 있으면 그게 저 500와트 파워 서플라이 있으면 500와트가 이거 소비되는, 전격이 500와트 뭐 소비되는 거, 소비 전력이 500와트로 뭐 300와트짜리도 있잖아요. 뭐 250와트짜리도 있고. 그러면 소비 전력이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도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오미 법칙 하니까. 뭐냐면 소비 전력이 가장 높은 것은 있잖아요. 직렬 연결일 때, 병렬 연결일 때 소비 전력이 가장 높은 것은 뭐예요? 이런 질문이 문제가 주어졌다 치면, 소비 전력, 병렬, 어떤 같은 그 어떤 가전 제품이 있다 치면 병렬로 연결한 게 소비 전력이 가장 좋은가? 아니면 뭐 직렬로 연결한 게 소비 전력이 가장 좋은가? 직병렬로 연결한 게 가장 좋은가?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P는 아까 말했잖아요. R분의 V2. 즉 소비 전력은 뭐? 저항. R분의 하면 분모와 예를 들어서 그 분모와 분자식이 있을 때 분모와는 반비례고 분자와는 비례죠. 그렇잖아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는 2분의 8이라고 하잖아요. 4는 2분의 8 하면 4는 2분의 8. 4는 2분의 8. 맞잖아요. 4는 2분의 8이면 2, 4, 8이니까. 그럼 4는 2분의 8로 이렇게 해보면 그럼 4는 2분의 8인데 2가 뭐예요? 2가 클수록 2가 3, 4, 5 이렇게 클수록 P에 해당하는 4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P가 작아지죠. 분모니까 분모에 있는 게 커지면은 그 상대 그 등호에 나오는 그쪽 반대편에 있는 것은 분모가 커지면은 값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져.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예를 들어서 P는 R분의 V2로 하면 저항과 소비 전력은 어떻다?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저항이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뭐 문제를 나온다면 저항이 가장 적은 거 있잖아요. 적은 게 소비 전력도 가장 뭐라 해야 되나 세다 그래야 되나? 소비 전력이 가장 높다, 높은 거, 센 거, 강한 거, 높은 거, 뭐 그렇게 돼요. 저항. 그러니까 P는 VI지만 P는 또 I 제곱 곱하기 R 또는 P는 R분의 V2가 오메 법칙에서 변형시키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 거 아니고 대입시켜 보다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그러니까 오메 법칙만 알면 뭐 변형시키는 거야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저항 저항이 작을수록 소비 전력이 높다? 강하다? 저항이 소비 전력이 가장 강하다? 저항이 작을수록. 그럼 저항을 작게 하는 것은 뭐예요? 직렬 연결은 어떻게 됐어요? 저항은 다 그냥 더하겠죠. 뭐 2옴이나 3옴이나 4옴은 그럼 전체 저항이 나오죠. 직렬은. 근데 병렬 연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병렬은 병렬 연결에서는 아까도 했지만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이 적을수록 전류는 그쪽으로 더 많이 가고 P는 R분의 V2라고 공식을 봤으면 저항이 작을수록 소비 전력이 더 높다, 강하다, 뭐 좋다, 강하다, 높다, 뭐 이런 크다, 뭐 근데 그러면 저항을 가장 적게 분배하는 그런 회로도를 가진 게 저항을 가장 하나, 둘, 셋, 넷, 5개 저항이 있다 치면 직렬 연결해 버리면은 합성 전체적으로 뭐예요? 직렬 연결하면은 합성 저항은 그냥 더행 되어 버리니까 뭐
저항이 작아지는 건 없잖아요. 저항이. 근데 전체 저항에서 직렬 연결해 보면 직렬 연결한 것은 다 더해버린 건데 병렬 연결한 것은 저항이 커지는 게 아니고 저항이 작아진다 이게 작아져. 그리고 아까 P는 R분의 V2 V2가 아니고 V제곱 그 공식만 보더라도 소비 전력과 전력 와트와 저항은 서로 반비례한다. 저항이 크면 소비 전력 낮아지고 저항이 낮으면 소비 전력이 높아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어떤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걸 외워야 될 필요 없어. 뭐 직렬이나 병렬일 때 전류의 세기, 저항의 크기, 그와 뭐 전류와 저항의 관계 또는 뭐 소비 전력과 저항의 관계 어떻게 되는가 어느 것이 세진가 뭐 이런 것은 외울 필요가 없는 뭐 그걸 외워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병렬 연결일 때는 뭐 저항이 커지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뭐 전압이 커지면은 뭐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비례냐 반비례냐 뭐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오음의 법칙대로 딱 보면 눈으로 보면 오음의 법칙 분모에 있는 거는 뭐라 반비례하고 분자에 있는 요소는 비례한다. 그러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등호 사이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은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고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고 요 관계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외롭지 않더라도 쉽게 이 전류와 전압과 병렬 연결된 그 뭐 등기구나 뭐 기타 뭐 집안에 쓰는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확실히 이해가 할 수 있고 그 개념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만 잘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만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말장난이라든지 막 뭐 꼬아갖고 막 뭐 하는 걸 직병렬에서 뭐 저항이든지 뭐 전압이든지 전류든지 뭐 이런 거는 자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 그거보다 이제 더 들어가는 게 막 무슨 저항이 뭐 RLC 막 들어가면서 이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려운 거는 틀려도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쉬운 문제 있잖아요. 뭐 전류와 그 무슨 관계, 무슨 저항과의 관계, 직병렬로 뭐 이런 쉬운 거는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뭐 외워서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리가 그냥 간단한 그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틀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이런 거는 뭐 어떤 저 변형이 되든지 이런 거는 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미 법칙을 아는데 어떻게 틀려요, 그걸? 오미 법칙만 그 숫자만 이렇게 보고 분모와 분자 사이에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면은 그 해석이 가능한데 그거를 외운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글자를 외워서 그 비례 반비례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거기 그 오미 법칙을 딱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틀린 지문인지 아니면은 틀린 소리를 하는 단어 문항인지를 오면 보충은 딱 계산하고 머리를 탁 생각하면 이게 비례 반비례 강화
저항과 전류관계, 전류와 전압의 뭐 전압, 저항, 전류 세 가지에 대한 비례나 반비례는 오미 법칙만 알면은 뭐 아무리 막그 꼬아서 넣어도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은 무조건 맞아야죠. 그보다도 뭐 계산하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뭐 그냥 보너스잖아요. 보너스. 그리고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집에 뭐 전기나 뭐 수리나 자신의 집의 전기나 활용이나 뭐 이런 거에서는 솔직히 어, 전기를 계산하고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고 다 계산할 때 오미 법칙을 알면은 다 타삭 계산이 타삭 해갖고 아 이 정도만 연결해서 써야 되겠구나. 이 정도 용량으로 뭐 콘센트와 차단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거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오hm 법칙만 알면. 소비 전력이 나오니까 소비 전력도 나오고 소비 전력을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전류나 그 사용되는 전류량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차단기를 뭐 20A짜리를 달 것인지 30A짜리를 달 것인지 40A짜리를 달 것인지 뭐 50A짜리를 달 것인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이제 차단기에 그 분전함에 가면 차단기에 그거 용량에 맞게 이렇게 그 선을 빼서 거기다가 이제 뭐 전열을 연결하든지 전열은 콘센트잖아요. 전등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을 AC라고 표시된 있잖아요. 에어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인덕션을 연결해서 하든지 해서 그 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의 암페어로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암페어를 분전압 내 차단기를 선택해서 달아줘야 인덕션이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선도 과열돼서 타거나 그런 현상이 없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전류, 오음의 법칙. 그거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의 전류를 잡아먹는가. 이거 뭐 소비 전력이 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4,000와트를 잡아먹는 소비 전력이다. 4,000와트를 잡아먹고 그럼 4,000와트는 이게 몇 암페어를 잡아먹는 거지. 차단기는 내가 용량을 20암페어짜리를 달아놨는데 그 지금 인덕션이 지금 뭐 4,000와트를 소비 전력으로 표시돼 있더라. 그럼 이거 내가 20암페어짜리 달아놓고 이거 제대로 뭐 용량에 맞게 차단기를 놓아줬는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럼 아까 P가 소비 전력이라고 보면 P가 4,000와트다. 4,000와트. 4,000와트는 P는 VI죠. V. 지금 집에 들어오는 게 220V다. 220V 뭐 전기가 들어오면 뭐 220V 다 가정에는 다 220V 대부분 220V 쓰죠. 뭐 220V가 들어왔다. 그럼 V는 알 수 있죠. 가정에 220V. 그럼 I는 뭐예요? I. 220에 4,000. 그러니까 P는 VI잖아요. 그러니까 V는 220V. I는 이제 I를 이제 곱해줘가 4,000이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4,000이 220에 그러면 뭐 10A 하면 2,200이고 그다음에 뭐 8 하면은 28이 16, 28이 16, 17 뭐예요? 아까 2200에 17 해버리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대강 뭐 18A 정도가 뭐 18A다. 4000이면 원래 4400이 20A거든요. 220이니까 20A 하면 220 곱하기 20 하면 4,400이 나오잖아요. 4,400.
그러면 20A는 뭐예요? 4400W를 사용한 최대 그까지만 이제 버텨 줄 거잖아. 차단기가. 그러면 4000이니까 아까 18A 18A 정도 의 차단기, 그거 이상이 되는 용량의 차단기가 달아줘야 이 차단기가 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인덕션을 어느 정도의 그 차단기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된 거잖아요. 계산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거 실생활에서 필요한 거죠. 실생활에서 전기를 이제, 이거 분전만에 이제, 이, 이런 차단기, 이거 용량을 계산해갖고 달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망치에. 그에 맞게 달아줘야 돼요. 물론, 이제 선도 그 차단기 용량보다는 어떻게 해요? 허용하는 게 차단기 허용 용량보다 선이 있잖아요. 더 높으면 안 되죠. 차단기가 더 높아야지. 그래야 저기 과열이나 이렇게 됐을 때 탁 짜증냈지. 차단기 용량보다 더 높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용량이 뭐 과열되고 막 이랬을 때 차단기가 허용 용량 이상이 되면 차단기가 딱 떨어지는 거잖아. 떨어지는데 이 허용 용량 그것도 맞춰줘야 돼요. 그 선도. 그렇지만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그야 뭐 2.5 스퀘어를 쓰든지 4 스퀘어를 쓰든지 뭐 6 스퀘어를 쓰든지 뭐 10 스퀘어를 쓰든지, 그건 선 고르는 거는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건 원래 규정이 다 그건 나와 있는데, 돌팔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규정이 뭐 중요하냐, 현실에 싸우니까 뭐 나는 뭐 4스퀘어만 해도 충분히 뭐 되더라. 무슨 뭐 6스퀘어만 해도 뭐 8천짜리 무슨 8,000W짜리 인덕션도 충분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뭐 4스퀘어면은 뭐 인덕션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근데 규정에 나와 있어. 그거는 뭐 개인이 막 정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전기 전문가들이 이 정도 선선을 써라. 이 정도 선선을 써라. 그 정해놨단 말이에요. 정해놨어. 그거 따라갖고 하면 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뭐 현실에서는 안 그런데 하지 말고, 나쁠 거 없잖아요. 나쁠 게 없어요. 선을 더 두꺼운 걸 써갖고 나쁠 거는 없어요. 나쁠 거는. 더 상위 거를 써갖고 나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선이 과열되기 전에 허용 용량보다 차단기가 이제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단기 용량이 작으면 선이 뭐 허용 용량이 뭐 예를 들어서 선이 10A까지만 허용되고, 그다음 그 이후는 차단시켜 버린다 했을 때 선이 뭐 10, 예를 들어서 6A짜리 쓰면 어떻게 됐어요? 6A가 최대의 전선을 쓴다. 이 허용 전선이 뭐 6A가 허용 용량 그런 전선이 딱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기를 막 써가 버렸어요. 근데 6A짜리가 뭐 이제 한 9A를 쓰는 전선으로 계속 하니까 열이 생기죠. 더. 그러면 전선을 열이 생기고 막 과열이 되더라도 이 암페어 그 용량이 전선에 비해서 크니까, 허용 그 전류가 전선에 비해서 크니까 10A가 아직 안 됐잖아요. 이거 6A짜리 얇은 거를 달아놔도. 그러니까 얇은 전선 같은 타도 차단기가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허용 전류가 예를 들어서 15A를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차단기는 10A까지만 이제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차단되도록 돼 있다. 그러면 굵은 전선을 썼을 때 차단기보다 더 높은 전선을 썼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전선 허용 용량을 넘어가기도 전에 차단기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탁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하겠네. 안전하죠. 차단 그 차단기 용량보다 작으면 전선이 허용 용량이 차단기보다 작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전선은 차단기 용량보다 전선의 허용 전류가 작으면 안 된다. 허용 전류가 전선의 차단기보다 작은 전선을 사용하면 과열되고 막 불이 나고 막 묻히고 해도 차단기는 허용 전류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이 타든 뭐하든 이게 차단이 안 된다. 차단기가 안 내려갈 것이다 이거예요. 안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차단기 용량보다 허용 전류가 더 큰 것은 괜찮은데 차단기 용량보다 허용 전류가 작은 것을 사용하면 전선을 사용하면 그 허용 전류를 전선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더라도 차단기는 자기가 차단해 놓을 그 전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과열되고 막 녹아버리고 있어도 차단기가 안 내려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법칙을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문제를 아까 하나에서 너무 많은 게 지금 그 길어진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옆에 만약에 집에 누가 뭐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할 때 그 오매 법칙이 뭐고 오매 법칙이 무엇을 하는 어떤 겁니까? 물어봐서 오매 법칙 모르겠어요. 오매 법칙 그럼 맡기지 말아야 돼. 네?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갖고 무슨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포터에는 거기 적재정량이 1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에이 무슨 1톤이야. 2.5톤도 괜찮아. 3톤씩 3톤.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당분간은 괜찮아.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험하게 사용된 차는 뭐예요? 단명한다 이거. 단명. 예? 단명. 폐차장 빨리 갈 거란 맛이지. 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던 차와 막 험하게 막 굴려버리는 차는 오래 사용하는 게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내가 1톤만 시끄럽지만 2톤 시끄러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전기도 그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규정에 따라서 하면 만일에 하나 그런 어떤 전기로 인한 사고나 뭐를 이렇게 그런 데서 안전하게 해줬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라는 것을 그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더 나은 그런 어떤 그를 이제 향해 가는 어떤 모든 분야들이 얘는 맞지 않는 그 직업 태도기 때문에 돌팔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팔이. 맡기면 뭐 하겠어요, 그거. 맡기면 그 사람이 무슨 뭐 그 위에 내노라는 그 뭐야 석박사, 전기 전문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정도 하자, 이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하자라고 한 건데 그 사람들보다 뭐 그렇게 자기가 뭐 제일 뛰어난 사람이 하라면 그냥 그렇게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만일에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기지 않을 그런 안전한 안전한 구간을 딱 정해갖고 그 구간으로 하라 그런 거지. 그거보다 더 막 써도 쓰면 뭐 뭔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만일에 어떠한 뭐 사고 같은 게 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합 저 전선이 녹는데 불이 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전기 사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에서는 가장 안전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현실에서 안 그렇다면 그건 돌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배웠다 했는데 오음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일을 잘하고 뭐 무슨 전선을 잘 자르고 뭐 연결을 잘해. 기본도 안 지키는데 무슨 잘하겠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집도 있잖아요. 집도 메이커 있잖아요. 메이커 저 큰 건설회사나 뭐 이런 뭐 그 회사에서 지은 그 집들하고 돌팔이가 지은 집하면 뭐가 차이 나겠어요? 메이커가 지은 집은 그 메이커 그 큰 회사들이 지은 집 분명 현실에서는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넉넉하게 안전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전기선도 쓰고 전기 접합 부위도 그렇게 만들고 안전하게 이렇게 규정대로 진짜 FM에 가깝게 전기를 공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음의 법칙이 뭐 오음의 법칙이 뭔 영 이렇게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물론 현실에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해도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어때요, 사람이라는 건? 극한인 그 사람의 그 성격에 따라 막 어떤 사람은 막 문어발로 막 한 개 그 콘센트에다가 뭐 10개도 막 쓰고 20개도 막 연결 어떤 사람은 뭐 한 개만 한두 개만 그냥 막 연결해 쓰고 극한으로 막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극한으로 막 그냥 전기를 막 꽂아 갖고 쓰는지 막 가져가 쓴대. 그러면 어떻게 써요? 사람은 어떻게 그 전기를 사용하는지 그 사람 그 차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안전하게 하면 안전하게 지은 전기공사를 한 곳과 그 저 극한은 아예 대비도 안 하고 그냥 현실에서 그냥 대강 쓰면 그냥 대강 되는 거 이렇게 한 거는 극한적으로 쓰는 사람 만나면 불이 나겠네 그냥 헐라당 타버리겠네요. 어. 대강대강 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대강대강 그 전기를 그냥 막 극한으로 써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의 그 전기를 이제 저기 자기 집에 와서 실제도 그래요. 제대로 그 못하는 사람이 그 못하는 사람이 뭐 분전함을 만지고 막 이랬다가 뭐 분전함이 타버리거나 거기서 무슨 연기가 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를 했는데 뭐 선을 제대로 쳤는데 제대로 안 해갖고 거기가 무슨 타거나 쇼트가 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큰 사고를 이제 막 화재 전체로 집이 타버리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문제가 없지만은 또 재수가 없으면 그 전체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오음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오음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기를 맡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기술자고 뭐 나는 뭐 그런 거 뭐 몰라더라도 나는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그건 지금까지만 잘해온 거예요. 지금까지만 어떻게 재수 좋게 현실에서 그냥 재수. 근데 100집 중에 한 집만 잘못해갖고 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100집이 다 안전해야지. 99집만 안전했다고 한 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한 집도 화재가 안 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올바로 하는 게 바로 규정이죠, 규정. 뭐 그렇다고 저 아까 메이커 음식을 했다고 해서 그 메이커지만 좋은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어, 작은 집이 또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아는 사람 자기 집을 짓는다 이거 자기 스스로 전기 공사를 해갖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개인 주택을 맞아 자기가 짓는다면 아 선도 좋은 걸로 하고 뭐 넉넉한 걸로 하겠죠. 그리고 뭐 그냥 뭐 대강 뭐 테이프 탁탁탁 붙여갖고 그냥 접속 부분에 이런 거 그래서 뭐 대강 그냥 처리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커넥터 같은 것도 딱 규정에다가 커넥터 쓰랬으면 커넥터 딱딱 붙여갖고 딱딱딱 커넥터로 뭐 커넥터가 뭔 그냥 전기 테이프 하나 그냥 감아서 대버리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지만 규정이 또 바뀌었잖아. 규정이 전기 테이프 감는 게 아니고 와이어 커넥터를 달아라 와이어 커넥터를 씌워라 하면 씌워야지. 이유가 없이 그런 규정을 만들어냈겠냐고요. 다 규정이 있으니까. 근데 뭐 난 전기 테이프만 붙여갖고 지금까지 뭐 집을 뭐 100채를 지었네 내가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럼 베트남이나 어디 저 동남아로 보내야 돼. 거기 가면은 장사가 잘 되겠네. 거기 가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진국일수록 어떻게 돼? 99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 한 사람이 만약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사람도 안전하게 쓸 수 있게 규정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런 거는 이제 뭐 재수 없으면 뭐 불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아니 재수 없으면 불나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 없어도 불이 안 나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 놔야지. 만들어 놔야 돼. 최대한 극한 상황을 생각하고 이 소비자가 이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최대한 이렇게 사용할 건데 그러면 최대한 규정에 맞게 규정에 이렇게 해라 한 대로 해 놓으면 극한의 사람도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 근데 규정에 놓은 그 분야도 넘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이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도 엄청나게 그 몇 배로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규정으로 두어서 그런 건데 그 정도까지 신경 써줬는데 규정에 맞게 했는데도 그 소비자가 뭐 극한으로 막 써갖고 뭐 이거는 뭐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극한으로 전기를 막 뭐 불이 나게 막 그렇게 해버렸다. 이러면은 그거는 정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예, 규정이 왜 이렇게 더 허용치를 높게 잡느냐. 뭐 돈도 없는데 무슨 전선을 좀 얇은 걸 좀 쓰면 어떠냐. 왜 규정이 이렇게 뭐 공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두꺼운 걸로 쓰라 그러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규정이 그렇게 났으면 규정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싸게 안 된단 말이야. 오미 법칙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기공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 주먹구구식으로 어디 이제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하라 하면 공사가 옛날 옛날 같은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같은 때는 뭐 솔직히 돈 더 들어가는 접지 없어도 다 생활을 했잖아요. 접지 안 해도 접지 없이도 다 생활을 했어요. 다 생활하고 그리고 뭐 접지 하려니까 뭐 어떻게 돼요? 접지할 때 접지는 솔직히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상은 접지가 없어도 상관없는 거네. 근데 막 그 접지가 없던 그런 60년대, 70년대 전기를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러면서 시대가 나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접지 공사를 하고 접지를 하고 더 주택이 어떻게 돼요? 더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용하다 보면 접지 없어도 평생 살아갈 때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걸 살아가는 사람이 한 열의 아홉일 거예요. 접지가 없어도. 그렇게 60년, 70년 다 살았잖아요. 접지가 없어도 안전하게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렇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접지하면 그럼 비용도 많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접지선 하나 더 넣어야 되고 접지선 더 연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솔직히 지금도 뭐 동남아 가면 접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그런 집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러나 그런 나라도 이제 차차차차 이래 더 안전이 더 우선이라 생각하면 이제 더 우리나라처럼 또는 선진국처럼 접지 시설을 하겠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은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어떻게 조금만 더 안전할 수가 있다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이제 꼭 같은 말만 하는데 오매 법칙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맡기지 말고 현실에서는 이렇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현실에서 규정이 그랬으면 규정대로 해주고 만들어지는 전기공사집이 최고요. 예. 왜냐면 규정대로 하면은 또 널널하잖아. 널널하고 공사하는 사람이 좀 돈이 뭐 전선이든 뭐 그것도 작업하기 이런 거 더 들어가고 더 뭐 하겠지만 그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좋은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할 때 이거 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거죠. 전기를 빼서 자기가 직접 집에 배선을 해버리는 거예요. 개인주택은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개인주택은 자기가 그냥 배선하고 좋은 걸로 다 전선도 딱딱 허용 뭐보다 좀 충분히 예상해하고 좀 똥똥하고 어, 굵은 걸로다가 하고 그 차단기 설치할 때도 그냥 차단기 뭐 작업하기 뭐 번거롭다 갖고 하나에다가 그냥 두세 개 막 팍팍 연결해 갖고 어 사용하다가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 차단기를 여러 개 달더라도 잘 분배시켜 갖고 그 원활하게 차단되지 않는 허용 범위 내에서 잘 배치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 그런 집에서 사는 게 낫지 무슨. 그러니까 전기열에서 공사하러 왔다. 전기 공사하러 왔는데 오음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뭐 이러 하는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다. 집에 가세요. 다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 하청이나 뭐 하청해갖고 뭐 제대로 그냥 한마디로 노가다랄까. 어쨌든 뭐 그냥 인건비나 싸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그냥
조수시킨 거지 한마디로. 조수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뭐 그냥 뭐 전선을 까고 뭐 그냥 돌돌돌 전기 테이프만 감을 수 있으면 그냥 데려다가 그냥 공사를 그냥 하는 거지 한마디로. 응? 그러니까 뭐 그게 문제지. 그런 거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그렇게 그런 거는 이제 시대가 시대가 이제 더 선진국 되고 나라가 이제 모든 분야가 정비되고 잘 살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도태시켜야죠. 도태시키고 정확하게 이제 규정 규, 규정대로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죠. 근데 규정에 가깝도록 최대한 가깝게 가려고 그런 쪽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업체에 맡겨야죠. 되도록이면 규정에 맞게 규정대로. 아 뭐 허용공인데 현실에서는 뭐 넉넉히 남는데 뭐 또 그렇게 하고도 규정까지 더 뭐 해야 된가 뭐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저 어디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로 하면은 접지도 하지 말고 그냥 두 손으로 해도 뭐 상관없죠 뭐 그래서 감전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 평생 뭐 감전 한 번 안 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접지 했든 안 했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네. 그래서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공사하라 이렇게 오면은 장난삼아라도 한번 물어봐요. 저기 우리 그 뭐냐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 아들이 저 오미법칙 중학교 그 과학 시간에 그 알아보라고 왔는데 혹시 좀 오미법칙이 뭐 어떤 건지 좀 말해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번 물어봐. 근데 오매 법칙이 모르겠는데요. 하면 예 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야. 돌려버리는 것이지. 전기는 과학이지 노가다가 아니야. 물론 노가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기는 과학이에요. 과학대로 모든 게 움직이고 과학대로 그에 따라하는 거지. 뭐 개인이 뭐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분야가 아니란 말이지. 정해진 대로 되도록 정해진 대로 FM대로 규정에 나온 대로 그거에 가깝게 시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집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무슨 뭐 오매 법칙을 가지고 무슨 1시간 넘게 주저리 하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저 돌팔이한테 맡길 거라면 차라리 안 맡기는 게 낫고, 돌팔이에게 논리를 따라가면 안 돼. 돌팔이의 논리는 그냥 현실 논리인데 현실 논리라도 따라가야 될 게 있고 안 따라가야 근데 나라가 더 잘 살고 선진국으로 더 갈수록 뭐라 99사람이 안전했더라도 한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면 안전한 쪽으로 규정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따라가겠다. 그러면 도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서.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이 전기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그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된단 말이죠. 그거의 첫걸음이 뭐냐? 아까 말했잖아요. 오매 법칙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매 법칙을 모른다. 그럼 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선진국을 다 퇴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무자격자, 돌팔이, 뭐 이거예요. 뭐 하나 전개해서 모르고 그냥 노가다식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대강 그냥 하는 것만 배서
현실은 이럽니다 하면서 이제 규정대로 하라 그러다 현실은 이런데 현실은 내가 그 공사를 해봤는데 현실은 이런데 이러면서 그 계속 후진국형으로 남아 있겠다는 거예요. 후진국형으로. 그럼 이런 사람은 도태시켜야지. 그런 사람이 없어도 정확하게 FM대로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그 기술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좋죠. 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